네, 안녕하십니까. 핫해진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재무제표, 애터미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분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말만 들어도 숫자도 나올 것 같고 왠지 좀 두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애터미 재무제표, 애터미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다. 이것을 확신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확신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은 회계에 의하여 개수적으로 파악되고 이것을 기록, 정리, 종합하여 일정한 계산 양식으로 표시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장부입니다. 장부. 자, 우리가 가게에서 가계부를 쓰죠. 회장님이 가계부 좀 쓰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회사는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장부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그 회사들은 12월 말 결산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1년간 회계부서에서는 이 장부를 작성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12년간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리 직원들이 회사에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이제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공인회계사라고 하죠. CPA라고 하는데 이 공인회계사가 한 두세 명 또는 뭐 10명이 와서 한 이틀 또는 뭐 일주일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회계 감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가 이제 감사 보고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고 공시까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 규모 120억 이상은 외감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도 자산 규모가 물론 1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외감, 즉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이 감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병동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하고 주로 이제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무가 있죠. 무를 칼로 이제 싹둑 자르면 뭐가 보이죠? 예, 무의 단면이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 이제 칼로 이렇게 잘랐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떠냐? 요거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재무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손익계산서는 뭐 1년, 뭐 3개월, 분기, 반기 그 회사의 실적, 그 매출액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판매비가 얼마고 이익이 얼마 났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개별 재무제표는 독립적인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는 여러 회사를 하나의 장부로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애터미 본사만 봤을 때 그 개별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 본사와 해외 지사들, 그 다음에 애터미 오롯, 뭐 실로 아트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보는 또 연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개별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분석은
이 재무제표를 여기 보시면 표시된 숫자를 분석, 검토 및 비교하거나 두 숫자 간의 관계를 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 활동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 데 쓰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재무 분석을 통해서 애터미의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금융감독원의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혹시 화면이 다 공유가 되셨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회사명에 애터미 이렇게 치시고 여기에 기간을 입력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연결 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연결 감사 보고서가 아까 그 연결 재무제표 애터미뿐만 아니라 이제 애터미의 해외 지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회사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연결 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애터미 본사 하나만 가지고 보는 감사 보고서, 이렇게 개별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감사 보고서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첨부 문서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예, 재무, 그죠? 무를 잘랐을 때 그 단면을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그 기간, 1년 동안의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왼쪽에는 이제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복식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 회계부서에서 이제 격리 직원들이 매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복식부기를 통해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재무상태표 이 차변에 있는 것이 이제 자산이죠, 자산. 보시면 유동자산이 있고 그 밑에 크게 이제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어렵기 시작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대변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변이 아닙니다. 그 대변에는 이제 그 유동부채, 그 다음에 또 비유동부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사에서 그 회사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도구로 쓰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이 있죠. 애터미도 이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가 중요한 유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대변 항목에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이 부채와 자본은 자금 조달 방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 그 다음에 자본은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과 내 돈을 끌어서 자산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이 자산을 이제 굴리는 거죠. 굴려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항상 부채 더하기 자본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유동자산, 그 다음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그 다음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유동과 비유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1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동부채는 남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터미 재무분석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미래의 경제 효익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도구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남의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내 돈을 많이 쓰는 게 좀 안정적일까요? 내 돈? 네, 당연히 내 돈을 많이 쓰는 게 안정적이겠죠. 남의 돈, 그러니까 빚이죠, 빚.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굉장히 좀 안 좋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 비유동, 유동. 1년 이내에 돈을 나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한다. 그다음에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돈을 빨리 갚아야 된다. 자, 요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터미 2019년도 재무제표, 그다음에 동종업계. 왜냐하면 애터미만 봤을 때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A사, N사, H사 뭐 말씀 잘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 회사들을 또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이제 한번 좀 세보겠습니다. 자, 애터미 2019년도 총 매출이 보이시죠? 그죠? 이 총 매출, 여기 이 마우스가 보입니까? 네, 이 마우스 화살표를 좀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매출이 보시면 여기 1, 1, 3, 1, 2, 6, 8 돼 있죠?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얼마일까요? 네,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입니다. 1조. 네, 1조 1310억을 매출을 달성한 거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터미 본사 하나만 본 겁니다. 물론 이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가 그 해외 범위까지 통틀으면은 1조 한 2, 3천억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 동종업계도 개별 재무제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애터미도 개별 재무제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줄에 빨간 네모 박스 보이시죠? 예, 매출 성장률입니다. 그 재무 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을 봅니다. 성장성. 이 회사가 과연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가 또 중요하거든요. 자, 숫자적으로 보시면 애터미는 18년도 대비 19년도 매출 성장률이 13.9%를 달성했습니다. 예, 두 자리 숫자의 그 숫자를 달성했죠. 이것은 굉장히 그 아주 유의적인 수치입니다. 다른 회사를 보겠습니다. 뭐 A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N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좀 줄었죠. H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늘었지만 규모 면에서는 한 1000억 정도, 2000억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 잘 보십시오. 매출 애누리가 뭘까요? 매출 애누리.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수당입니다. 수당. 그러니까 총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당으로 이 매출 애누리가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총 매출의 몇 퍼센트를 수당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예, 35%죠. 그래서 이 35%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을 우리 애터미는 다 잘 준수하고 있다. 물론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763억은 2019년도 누군가에게는 수당으로 지급이 됐겠죠. 네. 올해는 더 많이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33.3%의 수당 지급률이 있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재무 분석에서 지금 요 항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율을 보겠습니다. 애터미는 몇 퍼센트입니까? 46.2%를 기록했죠. 타 회사를 보겠습니다. 타 회사 A사 같은 경우는 30%대, N사도 마찬가지, H사는 이제 10%대죠. 매출 원가가 높다. 매출 원가가 높다는 것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높은 매출 원가율을 달성했다는 것은 뭐냐면 애터미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업체인 제조업체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정한 가격에, 왜냐하면 좋은 품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조업체도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제조업체가 잘 돼야 그 제조업체가 그 이익금으로 또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절대 품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명품 전략의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판관비가 있죠. 판관비. 판관비가 뭘까요? 판관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약자입니다. 판매비, 즉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반비, 택배비, 뭐 포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일반 관리비는 자, 애터미 본사에도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들 이제 급여도 줘야 되죠. 그다음에 퇴직급여,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각종 지급 수수료,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여러 가지 항목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애터미는 11.2%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0%대를 유지하고 있죠. 18년도에도. 자, 동종업계 보겠습니다. A사, N사 20%, H사는 이제 36%. 자, 이거 보시면 뭔가 느껴지신 게 있으십니까? 네. 오히려 H사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애터미와 정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이것은 낭비 요소를 제거를 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을 다 줄인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그 쓸데없는 비용들을 다 절감을 하고, 그래서 이 면도칼 경영, 그 다음에 섬세한 경영 관리, 즉 생존을 위한 이제 이 핵심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총 매출에서 우리 수당을 나눠주고요.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서 남는 게 이제 이윤이겠죠. 기업 이윤. 기업 이윤이 이제 9.3%를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영업 외 항목이 있고 그다음 법인세 항목이 있는데 이 영업 외 항목에 예를 들어서 기부금, 영업 활동 이외에 발생되는 수익이나 비용들이 지금 여기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이제 갑자기 98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네모 박스,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 있죠.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밑에 유동 비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무엇이냐면은 부채 나누기 자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본은 남의 돈. 죄송합니다. 부채는 남의 돈. 다시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그죠? 그래서 이 남의 돈 나누기 내 돈. 그러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 요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적이겠죠. 자, 그래서 애터미는 몇 퍼센트입니까? 21.3%. 즉, 한 20개의 남의 돈이 있고, 남의 돈이 20이고, 내 돈은 100이다. 이런 뜻이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A사 같은 경우는 뭐 200% 이렇게 300% 거의 300%죠. 이거는 이제 남의 돈이 300, 내 돈은 100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낮을수록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 있는데요. 유동 비율은 아까 이제 유동 자산, 유동은 아까 1년 이내라 그랬죠? 1년 이내에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1년 이내에 돈을 회수하는 것이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 것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떻습니까? 회사가 안정적이겠죠. 자, 애터미 비율을 보겠습니다. 애터미 유동 비율은 330%입니다. 그러니까
300을 받을 게 있고 100을 줄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 정도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는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그런데 이렇게 안정성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중국에 우리가 진출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에 투자한 것이 회수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됐을 때 그때 애터미는 생존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19년도에 14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또 애터미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것으로 이렇게 애터미 재무 분석과 재무 제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 원칙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반 성장을 하며 그 다음에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늘 염두에 두고 경영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종업계는 사실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터미만 봤을 때는 애터미의 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굳이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봤는데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애터미 회사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이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 사업을 하셔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질문 안 받습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질문을 할 줄을 몰라. 맞아요. 거기 대는 지식이 없으니까. 오늘 들으시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느끼신 거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또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주셨는데 느끼신 거나 이런 것도 스피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서 그런가 다 그 화면들이 어둡네요. 이상하게. 어두워요. 누구 손 드셨어요?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을. 자, 정적이 오르고 김진영이요. 네, 김진영 총장님. 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고. 것도 정말 중요하다. 진이가 지금 대답했죠? 네, 진이에요.